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프로입니다. 자, 어제 HLB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. 이런 가남신약 FDA의 비모실사 일정 통보로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,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, 그리고 차트적으로 또 HLB를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재심사 신청을 우리가 했고, 이미 완료를 했고, 현재 2주 사이에 이런 CMC 사항에 대해서 이미 좀 클리어를 했고, 그리고 또 비모에 대한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모 확정 후에 언제 승인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저는 그러면 이전에도 이 회사 측에서 이 CRL의 주 원인이었던 이 CMC 실사에 대한 상황이 클리어가 되면 바로 비모 실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던 만큼 이 CMC에 대한 문제는 거의 뭐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네, 그래서 물론 호재죠. 호재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여기에 대한 주가의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가면서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현재 여기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비모실사에 대해서 이 두 개 사이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. 두 개 사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, 임상병원 같은 경우는 FDA의 방문 실사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소라고 내용들이 나왔던 것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소들 말고 진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이런 FDA 승인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러면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에 대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, 현재 이렇게 비모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한 걸 보면 이게 C1이다, C2다,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. 결국 이 클래스 1이다, 클래스 2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,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클래스 2가 떴다라고 해서 이게 또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느냐,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지금 최근 회사가 이 OS에 대해서 23.8개월을 업데이트 했잖아요. 업데이트 하면서 이 클래스 2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었을 텐데, 현재 FDA가 이 일정을 좀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클래스 1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또 지금 제기가 되어 가고 있고,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미국 내 임상병원 두 곳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 FDA 승인 이후에 이 레이저 티닙이 또 뭐 약가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리보캄랩 역시도 이 아테베바보다 더 비싸게 또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FDA가 이런 내용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부터의 주가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주가가 과연 올라가면 또 얼마나 올라갈지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외인, 그러니까 금요일 날장이 이 외인과 기관이 그리고 연기금까지 좀 매수가 나타났었고,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한 3일 연속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다른 바이오로 절대 갈아타지 말라. 배신하지 말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충분히 우리가 HLB만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,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있고, 아직까지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이 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이 말씀드렸죠. 이 전 고점을 뚫느냐 아니면 전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느냐,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, 제가 조금 더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차트 내용들을 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, 이거를 좀 지우고 말씀드릴까요? 네,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이런 모습이
제가 볼 때 결국 지금 우리가 재료가 터지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이 차트의 움직임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. 정말 신기하게 항상 차트는 뭔가 선행을 하는 그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또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 파동, 그리고 중기 파동, 또 단기 파동 이렇게 파동적인 부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장기 파동이라고 할 때 이런 식의 큰 파동을 우리가 장기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, 또 중장기 파동은 이 파동 안에서의 또 중장기적인 또 작은 잔파동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, 일반적으로 상승파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파동 한 번, 그 조정파동 한 번, 이렇게 총 5파동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조정파동은 이렇게 세 파동으로 나눠지고, 다시 한번 상승파동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옵니다. 이거는 뭐 거의 진리라고 보셔도 돼요. 진리. 이게 지금까지 틀렸던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,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1파동, 2파동, 그리고 3파동, 4파동, 5파동이 완성이 됐어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이제 CRL을 받고 나서 조정파동이 3파동이 나왔다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 조정파동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마무리가 되었고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가장 강조를 드렸던 게 이 파동에 대한 부분, 그리고 현재 이 과매도에 대한 부분, 과매도 구간이 거의 2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러면 이게 매도가 상당히 과열됐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그때 좀 힘든 시기였긴 했지만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고, 이 조정파동 뒤에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더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할 때 이제부터 다시 한번 파동의 세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,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 4파동까지는 이제 조정파동이 나왔고요.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수렴 뒤에 마지막 상승파동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상승파동의 길이가 대략 지금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네, 지금 피보나치로 고점과 좀 저점을 이었을 때 대략 이 구간까지 갈지 아니면 이 구간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저항대 벽을 좀 두드릴 가능성이 큰데,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더 큰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어떤 변동폭이 나오던 위로 뚫던 혹은 밑으로 이탈을 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던 절대 흔들리지 말라 말씀드리고 있어요. 네, 아시겠죠? 주식이라는 건, 주가라는 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흔들면서 갈 확률이 큽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확실한 고점 신호가 떴을 때만 대응을 할 거고, 확실한 또 이런 저점 신호나 확실한 시그널이 뜰 때만 대응을 할 것이고, 저는 윗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매도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이 타점만 기다리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대략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고점이 전고점까지 뛰어넘는 파동은 아닐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일단은 상승이 나오긴 할 건데, 그 상승이 이전의 전고점까지 뛰어넘는 이 상승은 확실하게 FDA 승인이라는 것에 대한 재료가 뜰 때 그때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나오는 기대감과 호재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이 다 수익권을 가져갈 정도의 가격대가 나올 것 같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이 매도 타점에 대한 한 50% 정도의 분할 매도 관점을 일단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로 보자면 최근에 시장 상황도 그렇고, 또 최근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, 또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이 경제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결국 FDA 승인이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, 그렇다라고 해서 적은 확률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은 확률에 이 모든 적은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다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플러스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명 전략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,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저는 조정 파동이 나오고, 그때부터
다시 또 이런 상승 파동이 또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결국 재료라는 건 이 클래스 1이 뜰지 클래스 2가 뜰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에 따른 또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파동적인 부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저는 선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주봉으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차트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잡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일단 물량을 들고 계시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절대 손실이 안 보는 구간 내에서 제가 이런 매도 타점을 드릴 거예요. 매도 타점이 아직 이런 고점 시도는 분명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 이 과매수 구간에서의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뜰 만한 자리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현물 가격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매수 심리가 또 약해지는 구간들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 두세 가지의 지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점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재료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고 또 너무 확증 편향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라겠고요.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계속해서 이 HLB를 끌고 가는 만큼 앞으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 같이 좀 분석하는 내용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나 이러한 정보들을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좀 같이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구독, 좋아요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? 010-2021-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에게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. 자, HLB는 뭐 우리가 사실 이게 트레이딩하기 너무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. 네,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 돈이라는 게 이 사람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지금 기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이 마지막이다 제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길 바라겠고 제가 HLB라는 종목은 결국 또 공백과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 이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오시면은 많은 또 제가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좀 같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요.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HLB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무조건 얼마 갈 거야. 무조건 얼마 갈 거야.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트렌디하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주식은 야비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야비하게 수익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쑥 빠져나가고 매수할 때는 또 눌리면은 사람들 다 막 공포심에 떨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또 쓱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그런 식의 앞으로 주식을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주식 읽어주는 남자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